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나선 김기현 의원 사선입니다. 이분이 선출됐는데 이분 아주 좀 특색이 있는 분 같아요. 이 김기현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결선 투표에서 100표 중에 66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됐습니다. 결선 상대인 김태미 의원은 34표를 얻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101명 전원이 참가해가지고 김기현 34, 김태흠 30, 4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권성동 20표, 유이동 17표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김원내 대표가 당선됐는데 2차 투표, 결선 투표에서 결국 당선 소감이 아주 당선 소감이 멋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국민 지지를 얻어내고 반드시 국민 지지를 얻어내겠다. 또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살려내겠다. 이렇게 밝힌 이 평범한 키워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승부를 걸면서 살아왔는데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울산시 이 대통령의 30년 친구라는 송철호와 싸워서 패배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역사인물이 돼갑니다. 누구 덕분에 역사인물이 돼갈까요? 대통령 덕분에, 대통령 친구 덕분에 역사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의원님들과 하나가 되는 소통과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동성이 넘치는 국민의 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국민의 힘이 좀 모자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의 힘이 참 답답하고 이 어떤 이 습성에 빠져가지고 영 아주 변화와 뭔가 이렇게 액팅을 못하는 데가 국민의 힘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김기현 이 원내대표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것은 싸우겠다. 목숨을 건드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헌신하고 목숨 걸고. 근데 여태까지 원내대표한 뭐 주호영 보면 목숨 걸고 싸운 적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목숨 걸고 싸운 적 있나? 그렇게 느낌이 온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분은 목숨 걸고 싸운다는 얘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김기현 이 원내대표는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건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킬 것은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바따로 뭘 냈냐면은 법사위원장 내놔. 안 내놓으면 죽을 판으로 한번 싸워가서 내 뺏어내겠어. 우리 것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은 저기 민주당 그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야당목까지 다 뺏어버리고 상임위원장 독식을 하는 저 야만적 의회를 만들어낸 그 민주당 숫자로 밀어붙이고 또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빼앗아 가버린 저런 의회 의원들하고 함께 어깨를 나누고 있는 지금 이 다른 의원들은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하고 말지.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자들과 이 김기현은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대표 중임을 맡았다. 이러면서 오로지 성공후사하겠다는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을 침체로부터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용두삼이 되지 말고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당내에 좋은 대선 후보를 골라내고 우리 국민에게서 지지를 받게 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당은 당규 개정으로 이번 원내대표 경선부터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런닝메이트
제도 폐지됐습니다. 차기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지명하고 의원청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과 호흡을 잘 맞출 정책위장에 대해서 정무적 감각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김 원내대표는 김기현 씨는 판사 출신입니다. 17대에서부터 19대 의원과 울산시장을 역임했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누구에게 실패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30년 친구한테 실패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오랜 친구인 송철호 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소위 말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분이 바로 김기현 씨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확실히 암흑시대입니다. 터미널 무슨 터미널일까요? 남부터미널도 아니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아닙니다. 자, 이 정권의 마지막 기차 터널을 지나는 바로 터미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정권도 11개월 뒤면은 자 마지막 빠이빠이 굿바이입니다. 굿바이가 아니고 하여튼 빠이입니다. 빠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빠이가 안 되게 만들면 이 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야권 단일화. 어떠한 경우에도 단일화. 단일화를 부수고 고집 부리면서 그래도 나오겠다는 자는 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을 하고 혼을 내놔야 됩니다. 자손만대 이 나라에 살 수 없도록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 단일화.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단일화한 거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일화해야 됩니다. 야권이 단일화되지 못하면 참패합니다. 단일화를 만약에 저해하는 자는 저라도 나서가지고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어떻게 가만 안 놔두겠냐요? 어떻게 가만 안 놔두겠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만 안 놔두겠다. 최선을 다해서 가만 안 놔두겠다. 어떤 사람을 단일화를 갖다가 깨는 바로 그 당사자를 갖다. 네. 절대로 단일화해야 됩니다. 절대로 단일화. 99% 단일화가 아니라 100%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네. 내일 새벽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꿈꾸는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네,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희망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